본격적인 홍어잡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뭇에서 준비해온 주낙 바구니부터 꺼내놓는데요. 지금 투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로 고기 잡는 거죠. 홍어는 미끼 없이 여러 개의 바늘을 매달아 놓은 주낙을 이용해 잡습니다. 옛날에는 뒷갑을 썼어요. 놀래미나 잘라가지고 뒷갑을 쓰다가 빈 낚시로 잡기 시작한 거예요. 투망 위치에 도착하면 조류에 맞춰 하늘에 달린 낚싯줄을 바다로 흘려보내는데요. 주낙을 던져놓고 3, 4위로 걷어올립니다. 한 틀에 40개, 2마일. 이게 까만 게 아바라고 하는데 홍어가 약간 떠서 다니니까 이 아바는 부력이 있으니까 뜨려는 원리가 있고 이제 너무 뜨면 안 되니까 돌로 잡아줍니다. 한 번 던질 때 흘려보내는 바늘 개수만 18,000개. 홍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투망을 하면 바닥에 놓인 낚싯바늘에 지나가던 홍어가 낚이게 되는 건데요. 그물 대신 주낙을 사용하는 이유는 홍어의 신선도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 틀에 주낙을 흘려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빠르고 매끄럽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제작한 창에 바늘을 걸어 작업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돌창으로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투망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끼리의 합과 함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움직이는 배 위에서 날카로운 바늘은 때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낚시에 손이 끼거나 하면은 위험하죠. 긴장 섞인 투망 중에도 흘러가는 낚싯줄에 풍어를 기대해 봅니다. 정해져 있는 양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출항을 할 때는 기대감, 설렘 반 그걸로 출항하는 게 매력이죠. 투망 작업이 끝나고 며칠 전 미리 설치해둔 지점으로 이동하는데요. 부표를 건져 올리고 나면 본격적인 양망이 시작됩니다. 이 어구가 좀 깨끗한 어구라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수천 개의 낚싯바늘이 달린 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보니 줄이 엉키지 않게 선원들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하나 당기면 몇 시간 얼마 걸리는 거예요? 하나에 2시간이요. 연속해서 줄을 당겨보지만 비어있는 바늘만 올라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 쉽사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홍어. 첫 수확을 기다리는 선원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그때 푸른 물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 드디어 첫 홍어가 올라왔습니다. 6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금어기를 제외하고 사철 잡는 홍어. 초겨울부터 4월 초에 잡히는 홍어가 가장 맛이 좋다는데요. 순놈이에요? 순놈이요, 순놈. 어디를 보면 알아요? 네? 요 다리. 이게 있는 게. 생식기 2개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수컷 홍어. 이게 한 놈이야. 같은 홍어라도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암컷입니다. 이게 한 놈. 수컷에 이어 암컷 홍어까지 쉼없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꼬리 하나. 그리고 이게 암놈. 여기 생식기가 가까이 나와 있는 게 순놈. 홍어는 꼬리의 개수로 암수가 구분됩니다. 암놈이 많이 올라요. 좋죠. 암놈이 크기도 크고 가격이 많이 가격이 잘 나가요. 최대 산지로 불리는 흑산도와 대청도 홍어는 같은 종인 참홍어인데요. 주둥이 끝이 뾰족하고 꼬리에 2개의 지느러미와
가시 그리고 등 쪽에 암갈색의 둥근 반점 한 쌍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줄이 낚여 올라오던 홍어가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홍어는 어군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아 서식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고기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고기 있으면 재밌는데. 그냥 안 달아주네 오늘은. 뭐 안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예정이 안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걱정스레 지켜보던 것도 잠시. 다시 홍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줄줄이 올라오던 빈 낚싯줄을 보상이라도 하듯 연이어 걸려들었는데요. 크기가 클수록 상품 가치가 높은 홍어, 제법 큰 녀석들이 올라옵니다. 홍어의 등장에 선원들도 활기를 되찾는데요. 아 기분 좋습니다. 그물보다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준학 방식을 고수하는 대청도 홍어 잡이. 저희만 홍어는 도배에서 같이 바닥을 끄니까 뻘이랑 모래가 막 아감에 많이 차더라고요. 근데 그 준학 홍어는 또 피도 살짝 빼주니까 낚시로 그러니까 더 신선하다고 볼 수 있죠. 어느새 양망도 막바지에 들어선 시간. 마지막 낚싯줄을 당겨보는데요. 힘 좋고 커다란 홍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는 사람만 먹는 별미로 꼽힌다는 대청도의 봄 홍어. 예상했던 만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뱃사람들의 숙명이겠죠. 조업이 끝나고서야 허리를 펴봅니다. 오늘 양이 너무 없죠. 저희가 뭐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홍어를 싣고 다시 섬으로 돌아갑니다. 대청도에서는 홍어를 삭혀 먹지 않는다는데요. 홍어 회 썰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홍어를 회로도 먹어요? 네, 여기서는 삭힌 홍어 말고 생으로 회를 많이 먹거든요. 갓 잡은 신선한 홍어로만 맛볼 수 있다는 생홍어회. 그게 뭐예요? 이건 이제 홍어애라고 하는 홍어 간이에요. 생홍어애는 회나 탕으로 즐겨 먹는답니다. 홍어애는 신선한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부위별로 각기 다른 맛을 내는 홍어. 그러다 보니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두툼하게 썬 생홍어회는 어떤 맛일까요? 삭혀 먹는 홍어에 비해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홍어회. 아 맛있어. 선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그날 일했을 때 피로가 싹 풀립니다. 대청도가 갓 잡은 쫄깃한 홍어 맛을 보여준다면 알싸한 맛의 삭힌 홍어를 만날 수 있는 곳, 전남 나주입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잔치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귀한 음식 홍어.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데려가서 왔는데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삭혀 먹는 홍어를 논할 때 홍어 삼합이 빠질 수 없죠. 삭힌 홍어와 함께 묵은지, 수육까지 함께 먹는 맛 어떠신가요? 오래 씹으니까 그 쏘는 맛, 입안에 확 퍼진 맛이 나네. 한 중간쯤 가니까
싹 쏘더니 마지막에는 막 그 구멍이 막 혈액순환이 막 돼서 얼굴이 벌개지는 거죠. 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겨지던 홍어는 많은 이들이 즐기는 음식이 됐는데요. 단순히 회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이나 튀김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삭힌 홍어 특유의 향과 맛은 그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홍어 자체가 이제 버릴 부위가 거의 없죠. 홍어는 또 열을 가하면은 이제 아모니아 향이 강해지니까 더 쏘는 맛이 강하거든요. 홍어와 함께 보리삭과 홍어애를 넣어 끓인 홍어애국. 구수하고 걸쭉한 국물에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죠. 홍어 음식의 매력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먹어서 그냥 뭐라고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는 추억이 되는 음식이니까. 홍어는 그야말로 알싸한 맛에 추억까지 곁들인 음식이네요. 매일 홍어를 손질해 숙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홍어 가공 공장. 숙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이 홍어들은 각기 출신지가 다르답니다. 요거는 아르헨티나 수입산 홍어예요. 요거는 대청도 근해산, 국내산. 요거는 이제 우리 밑에 산란으로 내놓은 흑산도 있는 홍어입니다. 국내 홍어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수입 홍어의 양도 늘고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흑산 홍어는 이력제 바코드가 부착돼 있죠. 맛이 이제 우리 국내산 홍어는 짠닥짠닥하죠. 부드럽고. 큰 바다에 사는, 똑같은 바다에서 사는 홍어라도 큰 바다는 물이 차기 때문에 홍어가 육질이 좀 단단합니다. 생김새는 비슷해도 서식 환경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질 방법도 달라진답니다. 이 안에 내장이 있거든요. 이 내장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크다. 수입산의 경우 내장을 제거한 후 숙성시켜주는데요. 뭐 처음 먹었잖아요. 통째로 잡아먹어. 내장에 들어있는 이물질 때문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서 반드시 제거를 안 하면은 이 이물질이 먼저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썩는 거예요. 역시 먼저 썩어버려요. 으쌰! 부패 가능성이 있는 내장을 제거한 후 암컷의 경우 따로 분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쌈지라고도 하고 부정이라고 그래요. 2개의 난각을 만들어 그 안에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아 산란하는 홍어. 10kg에 육박하는 커다란 홍어를 손질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서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요. 홍어를 계속 그렇게 만지면은 홍어에 질려버리죠. 이거 보기는 쉬운데 사실 힘듭니다, 이거.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상신이 다 아프죠. 내장 제거와 손질이 끝난 홍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냉동된 채 수입된 홍어는 특히 이물질 제거를 꼼꼼하게 해줘야 한다는데요. 숙성이 되면서요,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면 암모니아에
썩어버려요. 이물질이. 그러면 맛있는 홍어 맛이 안 납니다. 수입산과 달리 국내산 홍어는 내장 제거 없이 세척 과정만 거치는데요. 우리 국내산은 배를 제거를 않고 바로 이 항아리에다 숙성을 할 거예요. 홍어를 세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2~3시간. 세척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숙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삭혀도 삭혀 비었지만은 맛이 틀립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썩고 쓰고 고랑내라고 골고라고. 세척을 끝낸 홍어는 항아리 속에 넣어 숙성시켜주는데요. 홍어 사이사이 볏짚을 넣어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입니다. 항아리는 숨을 쉬잖아요. 다른 데 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향이 깨끗하고 은은하고 맛있죠. 항아리 하나당 들어가는 홍어의 양은 15마리. 만만치 않은 무게의 홍어를 들고 옮기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몸살 나죠. 이게 하나 10kg씩인데 많이 할 땐 200마리까지 하고 한두 마리 아니고 계속 할인 나니까. 세척 작업까지 끝낸 홍어는 저온 숙성실로 옮겨지는데요. 계절에 따라 숙성 온도는 달라지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은 0도씨를 유지해주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30일 숙성시켜요. 30일. 좀 두꺼운 건 35일. 마음에 이제 흐뭇하죠. 고생은 했지만은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잘 줄여야죠. 약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코가 뻥 뚫리는 알싸한 맛의 홍어가 된다는군요. 삭히는 온도와 습기 조절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는 홍어. 자, 약 한 달간 숙성시킨 홍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지금 한 40일 된 거예요. 이 홍어는 이 알싸한 이 맛이 나야 돼요. 홍어는 숙성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살이 더 단단해지는데요. 부위는 이 홍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먹어요. 이 날개. 홍어는 제1 코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고요. 한 점, 두 점, 한 점, 두 점 이렇게 나오죠. 홍어 부위 중 최고의 진미로 치는 것은 코. 양쪽 날개가 2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인기 부위는 날개. 부위별로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홍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데요. 모든 공정이 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홍어 가공.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 껍질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삭힌 홍어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붉은 빛의 살이 드러나는데요. 그 홍어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여러분 숙성이 지금 잘 된 겁니다. 손질부터 숙성까지 한 달이 넘는 과정을 거친 후 썰어주기만 하면 삭힌 홍어 가공이 끝납니다. 부위별로 나누어진 홍어를 먹기 좋게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부위에 따라 육질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써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손님에게 보내지기까지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 홍어인데요. 하루에 썰면 한 50박스 정도로 썰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썰어야 하니 하루 작업량이 많지 않다네요. 거기다 단단한 육질 때문에 힘을 주어 썰어야 한답니다.
어깨가 지금 아파서 서울에다가 지금 예약해놓고 왔어요. 어깨 수술 때문에. 한쪽은 7년 전에 했고요. 한쪽은 이제 다음 달 이제 예약이 잡혔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 그래서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갔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정성껏 만든 홍어를 고객에게 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우리 홍어 맛있게 드시고 많이 주문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